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출발해 봅시다. 오늘도 닥터한스 헬스케어. 오늘도 출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호전 반응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호전 반응, 좋아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전환되어지는 반응. 사실상 우리 몸에 어떤 무엇인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 오메가3, 용융소금 이렇게 5가지를 먹으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더라. 오늘은 전화 받았는데요. 소변의 염농도가 5%가 나왔다라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반응도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도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오메가3, 그 다음에 용융소금, 이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비키소, BOU, BOU키 이렇게 쳐보시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검색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슬슬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뭐 잠깐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호전 반응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일종의 명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눈이 흐릴 명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찔할 현 이렇게 해서 명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하다, 몸이 좋아지려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서양의 경우에는 치유의 위기의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쨌든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위기, 치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 4-5가지를 먹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입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화 기관으로 가죠. 그래서 위장, 소장, 대장, 이 소화 기관을 지나는 동안 이제 분해, 흡수, 배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 결국은 어딘 세포에까지 갔다가 대사가 되어져서 다시 혈관으로 나왔다가 폐를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먹었냐?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 오메가3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흡수되어지는 물질은 크게 2가지밖에 없다. 비타민C, 그 다음에 오메가3. 유산균이나 키토산은 흡수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제 방송 한 더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이 흡수되는 소장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흡수되어지는, 또는 위장에서도 20% 정도가 흡수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장의 그 육모, 미세 육모, 여기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어지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하고 그 다음에 위장하고, 대장에는 주로 수분 흡수가 일어나는데 또 뭐 불순물들도 일부는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동맥, 빨간 색깔 동맥을 통해서 올라왔다가 모세혈관이 지나가는데, 요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흡수되어지는데, 수용성인 경우에는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지고, 지용성의 경우에는 이
암죽관이라고 하는 이 림프관이죠. 이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져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간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지는 것과 암죽관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물질인데, 이 모세혈관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비타민류, 비타민류 중에서도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하고 이와 같이 수용성인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한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어지고, 그 다음에 암죽관을 통해서 지용 성분, 이제 오메가3나 비타민 A, D, E, K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산,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수용성 영양소는 간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가고, 이 림프관으로 들어온 것은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다시 온몸으로 전달되어지더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양분,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류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갔다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정맥, 하대정맥, 심장, 그 다음에 지방산하고 글리세롤하고 지용성 비타민은 암죽관을 통해서 가슴간, 쇄골하정맥, 상대정맥, 심장, 그 다음에 몸의 각 부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주로 뭐 잘 가죠.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쭉쭉 잘 간다. 모세혈관에 흡수되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는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쭉쭉쭉 잘 가죠. 그래서 이제 각 그 부위의 세포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빨간 게 동맥이죠. 동맥을 통해서 들어왔던 게 심장에서 이제 밀어가지고 넘어오게 되면 다시 정맥으로 가고,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사이에 요 갈색깔이 세포인데, 지나가면서 이 모세혈관의 작은 구멍, 반투막이라고 그러죠. 혈관도 반투막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체액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물질 대사가 물질이 잘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혈관에서 물질이 잘 지나가야 되는 이 혈관막 투과성이 좋아야 영양분도 잘 간다. 그래서 이 혈관의 구멍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약물을 통해서도 얘를 넓혔다 줄였다 이게 가능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을 잘 내보내기도 하고 덜 나가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혈관을 움직이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약물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이제 이게 많은, 이 일종의 약물로 인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성분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세포에까지 이제 와야 되는 것이고, 세포에서 영양분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대사라고 주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산소, 포도당, 전자, 양성자, 기타 등등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 다 일로 오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미토콘드리아까지 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온다. 나오는 게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그다음에 효소, 활성산소,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소화효소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가지고 다시 해수가 되어지죠. 이 정맥을 통해서 해수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심장으로 갔다가 폐로 갔다가 해서 배출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여기도 이제 잘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제 이 모세혈관이 있는 부위, 요 모세혈관, 특히 또 림프관, 여기에서의 대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사혈부항이라고요. 사혈부항. 피를 뽑는. 네. 그래서 그 부항을 이렇게 떠가지고 땡기면 피가 나오고 피가 굳잖아요. 예, 피가 굳는데 자연히 그 피가 이쪽으로 나오면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뽑아가지고 나오면은, 와, 내 몸속에 피가 저렇게 굳은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굳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나와가지고 굳은 거예요. 굳은 게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굳어 있으면 큰일 났겠죠. 자, 그게 나와가지고, 굳은 거를 제가 걷어가지고 물에다가 씻어봤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다. 자, 씻겨 나간 거는 혈장하고 적혈구하고 면역세포 이런 거 씻겨 나가는데, 시로라기처럼 하얀 게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에 단백질이 꽉 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단백질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내 몸 속에서 나온 물질들, 그거일 수도 있고요. 또 뭐 합성돼 갖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몸속에 이제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켰던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하고 면역세포하고 그런 관계에서 염증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남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돼서 들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씻어 보세요. 하얀 시로라기 같은 게 나와요. 그게 단백질인데,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눈곱으로 나오는 겁니다. 눈곱으로. 네. 그래서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융소금을 먹게 되면 이제 비타민C도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고, 그게 이 혈관벽까지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도 또 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 혈관벽에서 같이 있으면서 혈관벽 투과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투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능동수송에 의해서 얘네들이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데, 삼투 현상에 의해서도 물질 이동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어쨌든 혈관벽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물질들은 물질 소통이 수송이 잘 되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못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적게 나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예. 그리고 그게 못 빠져나가고 뭐 오줌으로 빠져버린다든지, 또 못 빠져나간 물질들, 또 일부들은 또 간에서 대사가 또 되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 투과성에 있어서는 소금도 관여가 되어진다라는 건데, 특히 이 혈관벽에서, 모세혈관벽에서 정전기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혈관벽에 소금 분자, 그 다음에 물 분자,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이쪽 혈관 바깥쪽에도 또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고 해서 물들이 채이게 돼가지고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혈관벽에서도 많은 변화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 몸에, 내 혈관 속에, 혈액 속에 물질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물질 수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전 반응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먹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 산소, 양성자, 그 다음에 나트륨, 염소,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얘네들 때문에 동맥 모세혈관 혈액 소통이 더 촉진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도 더 잘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세포대사가 촉진되어진다.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달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사가 촉진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동맥 모세혈관 소통이 우선 일단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정맥 모세혈관에서는 얘를 흡수해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노폐물을 갖고 가는 곳. 여기도 이제 잘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뚫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요 관계로 인해서 호전 반응이 빨리 왔다가 늦게 왔다가 길게 왔다가, 또 호전 반응이 왔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또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한기가 들기도 하고
또 보통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래 기침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도. 그게 다 노폐물 빠지는 과정인데, 빠지는 과정이니까는 정맥 순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맥모세혈관, 정맥모세혈관, 그 다음에 림프관, 그 다음에 세포대사. 세포대사는 뭐 어차피 세포대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거는 뭐 어차피 굳어져 있는, 이거라고 뭐 생각하면, 나머지 큰 거 세 개만 소통이 잘 일어나면 되는데, 그 소통의 시간적인 차이나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호전 반응이 심하게, 약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요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감기 오는 이유가, 그 다음에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지, 눈곱이 낀다든지, 배설 반응이 있잖아요. 내 몸에서 바깥으로 빼내는 배설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호전 반응의 한계로서 모세혈관이 뚫어지냐, 안 뚫어지냐, 또 막히냐,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비타민C를 먹으면 염증이 막 일어나죠.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명 지저분한 사람이죠. 몸속이 지저분한 사람. 근데 몸속이 지저분하면 마음속도 지저분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호전 반응 심한 사람은 마음도 제가 또 요렇게까지 얘기를 네, 이런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 주로 다 몸이 안 좋으신 분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네, 저도 힘들어요. 어쨌든 마음이 그렇게 좀 크게 좋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빨리 좋아져야죠. 그래서 좋아져야 마음도 좋아지고 기뻐지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지려면은 비호육희 열심히 하시고, 소금 열심히 먹고, 반신욕 열심히 하고, 이거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더 심각한 한 3시간짜리 상담 이런 거 해야 돼요. 전체를 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열심히 배워주고 매번 열심히 이해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만큼 공부했으면 여러분 전부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대학도 가고 그랬었겠죠. 여러분들 참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우리 썸 타는 냄새. 가끔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드리고 그래야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6번부터 19번까지인데, 시간 18분 지났습니다. 요거 빨리빨리 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저번까지는 변비까지 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요번에는 자전 방기. 이게 뭐, 방기, 방구, 가스, 뭐 등등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여러분들 뭐 다들 그렇게 막 부르시는데 저도 헷갈려요. 뭐 방구인지 방기인지 뭐 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뭔지를 알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방기라고 하는 게 무슨 가스인가요? 프로판가스? 수소가스? 헬륨가스?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황화수소가스? 유황가스? 무슨 가스일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내야 되겠다. 무슨 가스일까요? 가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내 몸 속에서 누가 만드냐? 두 군데서 만들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미생물만 이산화탄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죠? 네.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가스를 팡팡팡팡 만들어낸다. 네. 내가 먹었던 포도당을 유기산으로 분해가 되어진 뒤에 얘가 이제 미생물하고 가스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먹었던 포도당이 장 속에서, 먹었던 비타민 C가 장 속에서 이 유기산으로 바뀌어요. 뭐 젖산 이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네, 유기산으로 좀 바뀌어요. 일부가. 그 다음에 걔를 미생물이 먹고 이산화탄소로 바꾸어요. 그래서 이 장 속은 그래도 그나마 산소가 좀 있다. 혐기성이 아니다. 썩는 게 아니다. 냄새가 나는 게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다. 그래서 메탄 반응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먹었던 음식물이 미생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부는 미생물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로 미생물이 움직이는, 살아가는데 에너지로 쓰이는 겁니다. 네, 분해되어진 양 중에서, 장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진 양 전체 100개 중에서 50개는 미생물 몸을 숫자를 늘리는 데 쓰이고, 50개는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죠. 에너지로 쓰이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돼 갖고 나온다. 그 가스가 이제 배에 쌓여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나오는 거죠. 이 가스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어디서 나오냐? 이산화탄소가. 나의 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세포대사에서. 그 가스가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피 속에 돌아다녀요. 그 가스가. 그 다음에 체액 속에 진물 있잖아요. 물, 림프, 간 속에도 그 이산화탄소 가스가 돌아다녀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장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 좀 누가 알아봐 주세요. 저는 이게 지금 위장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에서 이 비타민 C를 먹음으로 인해서 장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장에서도 내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장 속으로 나오는지. 예, 그래서 그 두 군데인데 어쨌든 미생물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하는 건 확실하다. 네. 자, 그러면은 평소에 가스가 안 나오던 게 왜 비타민C를 먹었더니 가스가 막 나오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의심을 하는 게 그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도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대사 촉진으로, 그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비타민 C가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기가 좋아져요. 좋은 미생물이 우점종을 차지해요. 유기산 균이 우점종을 차지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뭐 이런 겁니다. 평소에 방귀 냄새가 굉장히 심했어요. 방귀 냄새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됐고,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 놈이 자꾸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밑으로 내려온 놈이 알카리성에서 살고 있는 이상한 균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 가지고 가스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이런 지독한 냄새가 혈중으로도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 냄새가 날 수 있고, 몸이 지저분해지고, 몸이 피곤한 몸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기존에 살고 있던 이상한 균들을 다 썰어서 청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유기산을 먹고 사는 유산균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이산화탄소를 더 잘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에 찢어갖고 안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많은 연구, 실험, 분석, 미생물까지도요. 그런 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뱃속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생물이 비타민C를 먹었더니 미생물이 증가했다. 거기다가 또 유산균제도 같이 먹잖아요. 비오유키에 유산균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먹어주니까는 유기산을 만들고 유기산을 또 분해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균들이 많아져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증가한다. 그래서 방구가 붕붕붕붕붕붕붕붕 붕붕붕붕붕붕 막 나오죠. 너무너무 잘 나오죠. 그런데 냄새는 안 나더라.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유산균이 증가하고 발효가 일어나서 분해 작용이 잘 되고 가스화가 되고 또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미생물의 몸속에서도 이렇게 포도당 분해가 이렇게 돼서 아세트산 이런 게 이제 유기산이죠. 이런 걸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에너지도 만든다. 그리고 흡수되어진 음식물의 50%는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50%는 미생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방기는 이래서 나온다. 가스 이래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소변 색깔이 이상하고 이거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세포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막 팡팡팡 돌아가니까는 내가 먹은 것도 흡수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된 것들이 세포에 가가지고 분해돼서 나오는 노폐물들이 이제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그 오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가 신장이고 신장에서 수뇨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장이 이제 걸르는 데잖아요. 걸른 여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해보면 빨간 색깔이 동맥이고 빨간 색깔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사구체에 들어오게 되면 사구체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세뇨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집합되어져서 수뇨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요 세뇨관 여기 사구체 여기서 이제 수분 대사가 일어난다. 여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포도당도 빠지고 아미노산도 빠지고 무기산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 요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집합관을 통해서 수뇨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세뇨관에서는 재흡수가 일어난다. 모세혈관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물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이런 거를 다시 필요하면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물 갖고 들어가고요. 염분이 부족하면 염분 갖고 들어가고요. 염분이 남으면 염분을 빼내고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이 반응이냐면 혈액 속에서만 이 행위를 한다는 거죠. 혈액 속에서 부족한 양만 재흡수해서 갖고 혈액 속으로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디를 돌봐주지 않고 있느냐 하면 체액은 물이 있든가 말든가 염분이 있든가 말든가 관심 없다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지금 다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체액이 들어있는 곳에 영양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체크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는 세포대사라고 하는 거는 혈관 바깥의 일이잖아요. 혈관 바깥에서 세포대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세포대사가. 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세포대사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세포대사 안 되면 아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대사를 하는 세포가 접하고 있는 곳이 물이란 말이죠. 수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수분에 소금이 염분이 얼마나 있느냐, 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느냐,
각 영양소, 산소, 기타 등등 이런 게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혈관 바깥쪽에 물이 있는 곳에 염분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산소 농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 중에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놈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는 산소에 그냥 남 주려고 산소에 붙어 있는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요. 총 전자는 4개가 있어요. 4개. 이 놈이 전자가 남아있는 놈이다 보니까 누구하고 붙으려고 그러냐면 나트륨의 플러스 이온하고 붙으려고 나트륨의 플러스 이온은 전자를 잃은 놈이거든요. 나트륨은 전자가 필요하고 이 놈은 이 산소는 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트륨한테서 끌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있으면 산소 보유 능력이 올라간다. 혈관 바깥쪽에서. 그래서 산소를 훨씬 더 세포에 잘 전달시킬 수 있는데 이 산소 전달 염분이 딸리다 보니까 나트륨이 적다 보니까 이 나트륨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른 무기염류에 비해서 나트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트륨이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보다, 칼륨 이런 거보다. 그래서 제가 나트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염농도, 즉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과 같은 이런 물질들,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들의 체액에서의 농도가 높아야 산소를 잘 끌어갈 수 있다. 산소 보유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농도가, 체액에서의 소금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어디로 연계되느냐 하면은 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암이 걸리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산소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인데 운동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물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도 잘 안 먹잖아요.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데 몸에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요. 물에 적혈구가 산소 놓고 나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는 물이에요. 물 속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산소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일단 몸에.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염 농도가 맞아야 된다. 그래야 많이 붙잡을 수가 있다. 많이 혈액에서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해서 물 안 먹어, 소금 안 먹어, 운동 안 해서 산소 안 들어가. 그러면 몸 중에 어딘가 산소 가는 데도 있고 못 가는 데도 있고 이러겠죠. 못 가는 데는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산소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소금 먹고 목욕하고 오메가3 먹고 목욕하고 비타민 먹고 목욕하고 산소 넣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 이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소변의 거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구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세뇨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간 그 속에 이상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품도 나고 색깔도 나고 냄새도 진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왜 비타민C 먹었더니 많이 나오냐? 비타민C가 그만큼 세포대사를 촉진시켰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많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오니까는 거품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거품은 한쪽은 수용성, 한쪽은 지용성, 요런 거를 보고
뭉뚱그려서 그냥 계면활성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거품은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네랄류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거품은 많이 일어난다. 칼슘, 이건 이가의 금속입니다. 이가의 금속, 칼슘, 마그네슘 요런 거. 이가 금속이 빠지면 거품이 일어난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스스럼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금속하고 이런 물질들하고를 가지고 거품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험을 무지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네. 그냥 간단하게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제 자랑 좀 한번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어떻게 했냐면요. 대학원 때 공부를 아침 9시에 학교에 가요. 9시 1분이라도 지났다 그러면 지도교수가 딱 회의실 자리에 딱 지키고 앉아 있는데, 1분 딱 지났다 그러면 빠가야로! 그냥 고함 질러요. 그래서 9시 전에 가야 돼. 그리고 계속 뭘 하냐면 실험을 해요. 실험. 엄청나게 실험 많이 해요. 그냥 엄청나게 한다고 보면 돼요. 뭐 실험 자료 수두룩해요. 막. 예, 남아돌아. 예. 그런데 몇 시까지 하냐면 밤 12시까지 해요. 점심 도시락 먹고 저녁은 바깥에 나가서 사 먹고. 그런데 토요일 날도 똑같이 가고요. 일요일 날은 오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1년 365일 하루 놀아요. 그런 연구실에서 학회 갈 때 빼고 1년 365일 중에 하루 논다가 연구실이에요. 그런데 석사, 박사만 4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하고 또 수요일 날 오후 하고 40명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세미나를 해요. 예.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한 3시부터 밤 한 12시까지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내가 했던 연구를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잡 이야기도 하고 뭐 연구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뭐 되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아이디어를 얻을 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짓을 5년을 했어요. 5년. 40명이 했던 연구가 다 들어오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이건 내 몸으로 다 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질에 관해서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떠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질 반응에 관해서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다.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틀린 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잠깐 제 자랑 좀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자, 그래서 이 소변으로 나오는 성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노폐물이 배출되어지는데 노폐물은 노폐물대로 나오고 또 나오는 것들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염소,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분해돼서 나오는 옥살산, 그 다음에 요산,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뭐가 나오느냐? 양성자가 나와요. 수소 이온도 나와요. 그래서 소변의 pH가 떨어지는 겁니다. 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우, 이 아까운 양성자가 소변으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pH가 떨어져요. 요산도 산이잖아요. 그래서 pH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pH가 되는 이유가 수소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물질들 전부 다가 염도계에 영향을 끼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염도계 있잖아요. 저도 저기 염도계를 계속 찍고 있는데 이 염도계는 전기가 얼마나 통하느냐 못 통하느냐 이 값을 가지고
숫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기가 많이 통하는 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전해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많이 통해요. 네, 많이 있으면. 근데 여기는 뭐 포도당은 지금 제가 안 써놨는데, 그거는 여기 있구나, 참. 전하를 띄지 않는 것들은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값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하를 띄는 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염소, 유기산, 옥살산, 요산,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띄거든요. 전자는 없지만은 쟤 때문에 반응성이 있어서 다른 물질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딱 소금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pH, 즉 수소이온 양성자의 양에 따른 염도계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돼요. 뭐 인터넷에 데이터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없으면 이제 제가 이 염도계를 잘 쓸 수 있도록 pH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pH 미터 사가지고 이렇게 찍어 볼 테니까. pH 미터 제일 싼 거 고르면 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그런 것도 뭐 한번 같이 써서 소변의 농도를 한번 재보자고요. 자, 거품 이렇다. 네.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가렵다인데, 이제 첫 번째 저리다라는 거. 저리다라는 거는 전기화학적인 반응입니다. 뇌세포가 전기가 찌릿찌릿 올라가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이고 반응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전기적인 문제다, 저리다라는 거는. 근데 왜 저리느냐, 왜 전기적인 문제가 일어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활성산소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염분, 아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은 이런 염분의 영향을 줄 수도, 전기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산소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 전기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얘네들이 전기가 잘 통하느냐, 염분의 양이 충분하게 있느냐, 전기를 잘 통할 수 있느냐, 산소가 잘 공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 저림 정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무슨 지식백과 이런 데서 찾은 건데, 손발이 저리다는 증상은 감각 이상이라고 하고 주파수 진동 감각과 비슷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불쾌한 통증,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해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정기적인 문제다, 이거는. 절이다, 이거는. 예. 이 왜 절이냐? 순환이 개선되어지는 과정에 전기적인 밸런스가 한쪽으로 높고 낮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도 비슷한 거다라는 거죠. 안 통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고, 얘는 너무 통해가지고 또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렵다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류, 여태까지 분해하지 못하고 지방에 가지고 있던 거, 면역세포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남아있는 그 물질들을 면역세포가 싸워서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림프의 이상이, 반신욕을 잘 안 하고, 땀을 잘 안 빼고, 땀 나가는 구멍이 막혀 있고, 네. 피부 호흡이 잘 안 되고, 운동 잘 안 하고, 예. 요런 사람들,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 차갑고, 여기도 뭐 해당되겠지만, 어쨌든 피부와 관련해서 가려움을 잘 느꼈던 사람, 문제가 좀 있는 사람, 예. 건성,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런 현상이 특히 잘 나타난다. 그래서 이 수분 대사가 잘 되도록 몸을 만들어 주어야 림프가 정상화되어지고, 림프가 정상화가 되어져야 산소, 피부 호흡이 잘 되어지고, 산소가 잘 가게 되고, 산소가 잘 가야 암도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소통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눈곱이 나온다, 충혈되어진다, 그
그 다음에 안구에 통증이 온다. 이건 안압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뭐 소금 먹고 수분 대사가 잘 돼가지고 수분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고 부어서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여기 적어 놓은 거 보면은 뭐 여기도 보면은 혈액 순환이 잘 돼가지고 몸 안에 끼어 있던 성분들이 밀려 나온다. 특히 지금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콧물 나오죠, 눈물 나오죠. 주로 그 다음에 땀 나오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 눈곱의 경우에는 여기서 눈으로 나오는 단백질입니다. 여기 하얗게 나오는 거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루게릭 이런 사람들은 하얀 눈물을 흘려요. 그게 단백질이 녹아서 나오는 겁니다. 루게릭, 하얀 눈물. 무섭죠? 피눈물, 하얀 눈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덥네요. 시끄러워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네. 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면역 반응 때문에 충혈이 일어난다. 면역 반응 때문에 충혈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피부 발진 두드러기인데, 기존에 지방에 축적되어진 약품,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이런 지용성 물질 이런 것들이 용출되어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반응을 해가지고 면역세포하고 기존에 들어있던 성분들하고 싸워가지고 밀고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는 주로 보면 이제 림프 속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색깔 뻘겋지 않은 것들은 림프 속에서 많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죠. 림프 속에 들어있는 림프구에 의해서 이상한 물질들이 붙잡혀 가지고 면역 반응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여기 이제 수분을 모아서 그렇죠. 열도 나고 그러니까는. 네. 여기 아래 발진 빨갛하게 올라오는 거, 저런 것들. 저건 이제 혈관 속에서의 면역, 이런 거라고도 보면 되죠. 모세혈관. 네. 그래서 어쨌든 내 몸에 들어있던 옛날에 약을 많이 먹었다. 지저분한 것들 다 붙잡혀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 예, 이거는 이제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즉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 놈이 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살고 있는 유산균류 말고 이상한 균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그 가스 같은 게 발생한 게 몸속에 또 돌아다니고 있다가 나오는 냄새. 그래서 사람마다 다 냄새가 다르고 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고 있는 그 냄새는 무슨 냄새냐면 지방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대사 타입이 각 나라 사람들마다 지방 대사를 시키는, 먹는 지방의 종류가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라마다 다르고, 어떤 나라는 심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고, 이런 것도 관여되어진다고 그럽디다. 이거 카드랍니다. 카드라. 네. 자, 몸 전체가 장기 해독이 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구토인데, 세포대사 촉진으로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노폐물이 많아지고 더 이상 영양이 필요하지 않고 너무 과다해서 음식이 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이 망가졌을 때 올리기도 합니다. 자, 구토는 이제 뭐 뇌 문제로부터 주로 출발하는 게 많고, 장이나 간의 문제로 토해서 나올 수도 있고, 위장의 염증 같은 걸로 인해서도 토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소와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 네. 대사가 갑자기 촉진되니까는 산소를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것도 세포에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니까는 뇌가 산소가 부족함을 알고 심장한테 야, 뛰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었다, 맥박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타민하고 이런 걸 몇 가지를 먹었는데 심장 뛰는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갖고 관찰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죠. 예, 좋은 일이에요. 맥박이 올라가면. 예. 그래서 뭐 깨끗해지고 뭐 그런 거고요. 기침, 가래, 콧물 이것도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다. 여태 뭐 줄줄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잠이 안 온다. 이거는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대사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일단 사람이 너무 설치니까는 분비가 안 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고, 네, 코티솔 분비가 잘 되고, 이래서 잠을 못 자는
어쨌든 이것도 대사 촉진의 개념으로 보고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잠 안 오면. 잠 안 오면 좋은 건가?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으면 쓸만하겠죠. 네, 근데 잘 때는 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갈증, 노폐물이 증가하고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막 대사가 잘 되니까는 림프도 열리고 막 이런 데도 뭐 기공도 열리고 모공도 열리고 해서 땀이 줄줄 새고 뭐 이러면서 대사도 잘 되고 수분도 자꾸 빠지고 하다 보니까 갈증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토산만 먹어도 입이 마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수분 열심히 먹는데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수분을 입안에 집어넣어서 먹으면서 입안에서 한 바퀴씩 돌려가지고 넣어라. 이런 얘기를 김희순 박사님이 얘기를 했었죠. 남성 스태미나 상승.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네. 여성 생리가 다시 시작된다. 모세혈관, 혈액, 림프순환 촉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좀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18번 혈당 농도, 혈압이 올라간다. 상승 원리가 뭐냐? 침샘 활동 증가로 아밀라제 분비가 촉진이 되어지고 아밀라제가 전분을 분해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잘 만들어지고 네. 탄수화물 분해가 촉진되어지고 장관 내에 포도당이 증가하고 포도당 흡수가 잘 되고 많이 흡수되니까는 혈당이 증가하고 증가되어진 놈이 이제 들어가서 쓰이겠죠. 근데 쓰여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는 뚫려 있지 않아. 어디가? 동맥모세혈관에서 림프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아직 막혀 있어. 그러면 혈관에서 빙빙 돌겠죠. 네. 이런 현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 혈액 내 염증 농도가 염증이 증가해서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에 한기가 들고 네, 감기가 들고 그 다음에 뭐 피곤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힌 것 때문에 혈압이 또 올라가기도 한다. 예. 근데 뭐 여태 쭉 이렇게 보면은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20 정도. 근데 대부분 결과물로 보면은 다 혈압이 내려갔다, 혈당이 내려갔다, 정상화되었다, 콜레스테롤이 내려갔다. 이 이야기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간 수치. 체내에 있는 지방에 들어있는 이상한 물질들 있잖아요. 옛날에 먹었던 약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야채 종류들 중에서도 한약류들 중에 분해가 잘 안 되고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이 체지방에 꽂혀 있다가 몸이 대사가 되니까 걔네들이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혈중에 돌아다니면 간에서도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분해하려면은 간에서 효소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간 수치는 항상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널뛰듯이 이 먹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래요. 술을 맨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과하게 먹고 있는 사람. 네, 맨날 간 수치가 팍 올라가 있어요. 뭐 심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이 수준의 간 수치 얼마 나오냐면 500씩 나와요. 4, 500씩 나와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괜찮아져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물질들도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이 혈액 중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분해가 돼가지고 뭐 얘네들 때문에도 올라간다. 뭐 이거는 뭐 크게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적혈구가 분해가 잘 돼가지고요. 혈관 청소, 노폐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 이렇게 해서 오늘 호전 반응을 마무리를 쫙 했네요. 마무리를 쫙 했어요. 이거. 이거. 오. 1차적으로 이제 이쪽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